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눈에 보는 워드프레스 실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하나 있어요. 이 문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로운 시험 방식을 이제 공개를 했죠. 그 공개한 그 문제들의 유형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모든 기능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이제 재구성해 놓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들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총 20가지 정도의 이제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그 20가지의 기능을 싹 다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 20가지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이제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되는지 그거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동그라미 20번까지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요. 동그라미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용지 설정해라. 거기에 이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나오던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용지 종류를 A4로 설정하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머리말, 꼬리말 이런 것들에 이제 여백을 지정해라. 그게 이제 용지 설정할 때 우리가 나오는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우리 다단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단의 개수 몇 개로 해라. 단 간격은 어떻게 해라. 단 적용 범위를 어떻게 지정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쪽 테두리 집어넣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쪽 테두리를 집어넣을 때 선의 종류가 됐든 굵기가 됐든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그 위치, 쪽 테두리가 어느 위치에다가 집어넣을 건지 그런 위치도 우리가 지정해 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입력이요. 기본 입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글씨 입력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한글은 약 이제 667자 정도 됐고요. 영문 입력하는 거는 230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입력하는 거는 약 112자 정도 입력하게끔 나오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거, 공백 같은 거 입력해야죠. 그거는 이제 약 205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한글이다 영어다 숫자다 공백이다 이런 거 말고 이제 특수 문자가 됐든 정각 기호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하는 거 정렬한다 그러면 이제 양쪽 정렬해라 가운데 정렬해라 오른쪽 정렬해라 해서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상자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글상자 이 자체를 만드는 것도 나오고요. 그때 이제 글상자의 크기 지정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글상자에다 이제 뭔가 내용을 입력하면 그 내용을 이제 정렬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 나오고 그리고 여백 지정하는 문제 나오고요. 위치 지정하는 그런 문제 나오고 그리고 글 상자에 선 종류가 됐든 선 굵기가 됐든 그런 걸 지정하는 것도 나오고 글 상자에 이제 면색 지정하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름틀이요. 누름틀이라는 거는 누름틀이라는 것 그 자체를 이제 만드는 것도 나오고 그 누름틀 안에다가 내용을 입력하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변경하는 거 이거는 뭐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글꼴을 바꿔라 크기 바꿔라 장평이다 자간이다 속성이다 글자 색 바꿔라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글자 모양 변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요. 그 다음에 또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문단 첫 글자 장식해라.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이제 문단의 첫 글자, 첫 번째 글자의 모양이 됐든 글꼴이 됐든 아니면 면색이 됐든 글자색이 됐든 그런 것도 이제 지정하게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을 어떻게 해라. 그런 이제 간격 지정하는 것도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이요. 스타일 적용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때 이제 스타일을 내가 만들면 그때 그 만든 스타일의 이름은 어떻게 해라. 스타일의 종류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여백은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내어쓰기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이 됐든 크기가 됐든 속성이 됐든 이런 것도 지정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갈피요. 책갈피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책갈피를 지정해라.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입력, 들여쓰기 하는 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이제 삽입해라.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삽입할 때 이제 문서에 포함할래 말래 그런 것도 지정할 수 있고요. 가로 세로 크기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어느 위치다 집어넣을 건지 그 위치도 우리가 지정하게끔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리고 그림을 이제 회전도 시킬 수 있겠죠. 해서 회전 지정하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 변환하는 거 요거는 이제 원래 나오던 거였죠. 해서 한자 변환해라. 그러면 우리가 한자로 변환할 때 한글을 먼저 입력해 놓고 그거를 우리가 한자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주 집어넣어라.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각주를 이제 집어넣을 때 글꼴이 됐든 크기가 됐든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각주마다 번호 모양을 이제 지정해라.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표 작업하는 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옵니다. 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표를 어느 위치다가 집어넣을 건지 위치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 지정하는 것도 나오고, 셀의 높이도 같게 지정하는 거 그거 이제 나오고, 캡션 지정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가로 세로 크기 지정하는 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오고, 표 전체를 이제 정렬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표에 선 종류가 됐든 굵기가 됐든 그런 것도 지정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표 안에다가 쓴 그런 수치 데이터들 있죠. 그런 것들 이제 블록 계산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모든 셀에 안쪽 여백 지정하는 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릿말 꼬리말 집어넣는 것도 우리 시험 문제 나와요. 머릿말 꼬리말에 집어넣고, 그때 머릿말 꼬리말에 글꼴이 됐든 크기가 됐든 속성이 됐든 글자색이 됐든 그런 것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머릿말 꼬리말을 우리가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해서 정렬도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차트 만드는 문제도 나와요. 해서 차트를 만들어라, 그리고 범례 지정해라, 여백 지정해라, 글꼴 크기 이런 것 지정해라, 그리고 보조축 지정해라, 그리고 차트의 종류를 변경해라, 그리고 차트의 크기가 됐든 위치가 됐든 그런 거 지정하는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링크 삽입하는 것도 나오는데, 하이퍼링크 자체를 이제 만드는 것도 나오고, 하이퍼링크가 설정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지우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쪽번호 매기기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쪽번호를 집어넣을 때 줄표를 이제 같이 집어넣을지, 아니면 시작번호, 번호가 이제 몇 번부터 시작하게 할 건지, 그리고 쪽 번호의 위치가 됐든 모양이 됐든 그런 것도 지정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상공회에서 발표한 그 문제를 보고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약 20가지 정도의 이런 기능들이 실제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이 20가지가 매 회차마다 전부 다 이제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이 20가지 중에서 약 16가지에서 17가지 그 정도의 이제 지상으로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워드 실기시험 볼 때 시간이 이제 30분으로 제한돼 있죠. 30분 안에 우리가 모든 작업을 다 끝마쳐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모든 기능들을 다 이용해서 우리가 문서를 다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문서를 빨리 작성하는 방법은, 물론 빨리 입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타가 안 나야 돼요. 내가 빨리 해서 약 25분 동안 전부 다 이제 문서 다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오타가 많고 띄어쓰기 잘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어차피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맞아야 우리가 합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오타가 생겼다, 탈자가 생겼다, 중복된 글씨가 입력이 됐다 그래버리면 이제 한 글자당 하나당 이제 3점씩 깎인다고요. 그러면 오타가 벌써 7개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개당 이제 3점이니까 37에 21에서 21점이 감점이 됩니다. 그러면 21점 감점 내면 79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8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 된다고요. 해서 물론 빨리 입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빨리 입력하면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지사항이 약 16개에서 17가지 그 정도로 나오더라. 그 모든 지사항들을 다 해결을 해서 우리가 문서를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하려면 우리가 워드 안에 들어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할 때 최대한 빨리빨리 하는 방법은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앞쪽에 보게 되면 단축키 이쁘게 잘 정리해놨거든요. 그 단축키 여러분들이 외워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단축키 쓰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단축키를 원래 쓰던 사람들이면 별로 어색하지 않겠지만, 맨날 이제 마우스로 워드 작업하던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단축키를 처음 쓸 때는 되게 힘들어요. 왜? 단축키도 잘 모르니까 단축키도 이제 우리가 외워야죠. 외워놓고 이게 뭐였지?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단축키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 단축키 쓰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 워드 실기에 나오는 이 기능은 약 20가지 정도밖에 없다고요. 이 기능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워드 공부를 할 때 계속해서 단축키 쓰는 걸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단축키가 이제 손에 익어서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면 단축키가 전부 다 이제 머릿속에 있을 거고, 단축키 쓰는 것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마우스로 하는 것보다 단축키 쓰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축키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재 앞쪽에 보게 되면 단축키 다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합격을 보장하는 시나리오 8가지도 전부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 8가지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단축키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하면서 단축키 같은 것들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쳐 드리는 단축키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셔야 빨라집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되게 느릴 거예요. 느린데 그것만 딱 외우고 있으면 바로바로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워드 시험은 글씨가 됐든 숫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손이 키보드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이동하는 순간 손을 마우스로 옮겨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워드 실기 시험에 이런 기능들이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구나. 그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책 앞쪽을 넘겨서 우리 단축키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그리고 합격을 보장하는 시나리오 8가지 적어 놓은 거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꼭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